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화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시청자님들과 다른 제 채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말투나 목소리가 전달력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게 배워서 되는 거냐? 배워서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목소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괜찮다는 말을 좀 듣긴 했어요. 근데 발음이나 어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많이 다듬어진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 영상이나 오디오 자료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외모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요. 어투가 바뀌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확실히 전보다 더 대접받는다. 사람들이 나한테 더 친절하다 느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말투를 보고 더 신뢰감을 느낀대요. 한마디로 이상한 말을 해도 말투가 고급스러우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독자 미팅을 하면 말 내용을 좀 적나라하게 해요. 속어 같은 것도 좀 인용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그걸 글로 그대로 받아 적으면 깜짝 놀랄 만한 말들도 막 하거든요. 그런데 강의 후기를 보면 작가님이 조근조근 이야기해 주셔서 힐링됐다. 대략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과격한 내용들이 제 말투 때문에 다 희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말투를 연습하시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제가 아나운서나 성우처럼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라 화술에 있어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마무리까지 분명하게 말하세요. 은근히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일은 제가 내일까지 이렇게 끝내놓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을 그렇게 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식 중에 상대한테 신뢰가 안 가고 답답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헷갈릴 만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하세요. 말할 때 또박또박 하라고 하면 전체를 국어책 읽듯이 말하시더라고요. 또박또박 말하는 걸 연습하실 때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단어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말하다 보면 단어 자체가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할 말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유럽에 여행 갔다가 불라노 섬에 갔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면 고유명사인 불라노 섬, 이 부분을 또박또박 말해야죠.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은 말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장소 이름, 브랜드 이름 이런 건 좀 또박또박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잘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오후에 간장공장 공장장님 만나러 가야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해야 하면 간장공장 공장장 이 부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흘려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가 뭐 대충 알아들어도 안 되는 발음을 또박또박 발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전체 발음 교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말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또박또박 말하면 어색하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오디오 자료들 녹음하면서 보니까 그 어색함? 저만 느끼는 거더라고요. 제가 제 목소리 녹음한 거 다시 들어도 막상 또박또박 발음한 단어 그렇게 튀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적당히 천천히 말하세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니까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빨리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좀 달라요. 적당히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요. 그런 말투가 더 품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런 건 제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나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답답하게 말하기 싫으면 말 속도를 빠르게 할 게 아니라 말을 두갈식으로 하면 돼요.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부연 설명으로 뒷부분을 보충적으로 말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직업이 뭐 래퍼나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빨리 말하면서 발음이 안 뭉개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음을 뭉개면서 빨리 말하면 전달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당연하지만 제가 발음이나 발성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건 맞거든요. 제가 훅 좋아진 계기가 있는데 그게 제 책의 오디오북을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거였어요. 그때 제 책 중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여자의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 책이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꼭 제 목소리로 하면 좋겠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녹음을 해보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글자를 읽는 건데 NG도 계속 나고 목도 아프고 발음도 자꾸 씹히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전문 성우들도 목소리 때문에 2-3시간 연속해서 녹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NG를 너무 내서 4시간인가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발음이나 어투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거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해 이랬었는데 오히려 경험이 생겨서 능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디오북 녹음할 기회 있으면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 할수록 발음을 씹지 않거나 속도 조절하거나 이런 게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5번째,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제가 출연한 방송 모니터하는 거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뭔가가 다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다시 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제 성격 때문인데요. 제가 원래 거울도 거의 안 보고 스스로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제 채널이고 제가 제작을 하니까 모니터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게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말하는 걸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익숙해지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말하는 거, 영상으로 보고 듣는 거 다 괜찮아졌어요. 제가 말하는 걸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말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확 보이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너무 높은데 좀 고쳐야겠네. 말을 할 때 나쁜 습관이 있네.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 유튜브 초기 영상이랑 지금이랑 말투가 많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빠른 시간 내에 말투 개선을 하려면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절로 단점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요. 목소리나 억양 같은 게 못 고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를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하면서 녹음하고 모니터링 해보면요. 확실히 나아지는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귀로 들리는 내 목소리하고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는 목소리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들리는 거, 공기 전도로 들리는 건데요. 내 목소리는 공기 전도하고 골 전도하고 혼합돼서 들리는 거예요. 골 전도는 두개골뼈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걸 말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남이 듣는 내 목소리도 들어봐야 더 좋게 발성하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시청자님들 요청으로 화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타고난 목소리를 더 매력적으로 키우셔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 잘 소통하시고 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리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